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동네에 보면, 공원에 보면, 저희 동네에 보면, 그 국회의원들이 더 붙여놓은 현수막에 이게 있어요. 딥페이크, 이 범죄들,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정치권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신문에도 연일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이 이게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한 1000건이다. 그러면 이게 검거율은 한 7%, 6%, 5%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피해자는 누구냐면 청소년이 70%가 청소년이에요. 딥페이크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는 거예요. 사람이 맨 처음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입력시켜도 그게 쌓여서 이렇게 뭔가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딥러닝이라 그러는데 되게 오래됐죠. 이 딥러닝을 우리가 처음 접했던 것들은 바둑에 대해서, 그치? 이세돌하고 했던 그 바둑에서 시작됐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죠.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까지 굉장히 많이 발전, 챗GPT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딥페이크는 뭐냐면 딥러닝 플러스 페이크예요. 그 딥러닝 하는 그런 인공지능의 학습 플러스 페이크, 그러니까 속인다라는 거, 사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가장 간단한 게, 이 인공지능의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그래서 사진 하나를 가지고 이것들을 합성시켜서 다른 사진으로 또는 다른 동영상으로 바꿀 수 있다. 아주 쉽게. 버튼 3개 정도만 누르면 바로. 그러니까 어떤 심하게 나오면 뭐냐면 사진을, 얼굴 사진 또는 푸사 있잖아요. 카카오톡에 프로필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얼굴 사진만 가지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용 동영상에 같이 연동시키면 바로 그 성인용 동영상의 얼굴이 그대로 나옵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게 진짜 그 사람인 거죠. 이게 너무 많이 성행이 돼 있다. 이게 근데 뭐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렇게 해서 야, 네가 알고 있는 지인의 사진 하나만 올려봐. 그리고 그 지인이 어느 학교 다니고 누군지만 알려줘.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 딱 올려주면 그 지인의 얼굴들을 가지고 그런 음란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포를 시키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주 재밌다. 재미가 있으니까 유포가 되는데 그 피해자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언젠가 보니까 내 얼굴에 그 성인 동영상들이 실질적으로 SNS를 통해서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피해가 어마어마하는데 실제로 신고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검거율은 너무너무 낮더라. 한 자리 숫자의 검거율이라는 거예요. 잘 잡히지도 않고 서버는 외국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수사상해도 어려운데 만드는 건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만드는 게.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음성도 변조가 너무 쉽게 되잖아요. 그죠? 음성 변조가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변조 같은 경우는 실제로 피싱이 많이 쓰이잖아요. 너희 딸이 유괴됐다라고 하면 진짜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 당하니까는 머리가 정지하잖아요. 그럼 빨리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그러면 입금하고 보는데 우리 딸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성행을 해서 실제 딸 목소리가 딱 들리거나 아들 목소리가 딱 들렸어요. 유괴됐다 그러는데 그럼 이제 머리는 정지하잖아요. 그러한 피싱이라든지 이런 딥페이크 범죄가 계속 늘어날 거고, 이게 이 범죄를 실제로 하는 대상자들도 누구냐면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성인들도 많지만 대학생들도 되게 많고, 너무 성행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주시해서 여기에 대해서 노력들을 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막을 방법이 거의 없어요.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발달하고 아주 쉬운 사진 하나 가지고 동영상으로 가능하니까 얼굴이고 뭐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또는 이게 실제로 학교에서 학교 폭력의 그런 도구로도 강력하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그 아이의 사진이라든지 그 아이의 음성을 가지고 아주 이상한데 동영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포시켜 버리면 아이들은 재밌게 보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퍼진 그런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쭉 퍼지게 되면 이게 삭제가 어렵잖아요. 회수가 어렵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시간이 되면 가족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아이가 그 대상자가 됐을 때 아이에 대해서 미리 그런 얘기들을 나눠줄 필요가 있다. 너의 잘못이 아니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회복 가능하다. 그런 아이가 맨 처음 받아들일 때는 나는 이제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나 아빠한테 얘기 못하고 자기 잘못이 아닌데.
근데 자기가 접했을 때는 아이의 생각은 요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그럼 미리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 우리도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들을 한 번쯤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엄마나 아빠한테 같이 얘기를 하면 쉽게 풀어갈 수 있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들은 다 구제 가능하고 그것들은 복원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을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가 이것들을 접했을 때 이렇게 접했을 때 좀 당황하지 않고 누군가 손길을 내밀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아시고 계셔야 되고 아버님이나 어머님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누구누구네 애기가 어디에 나와 라고 하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번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끼리 한 번쯤은 반드시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해요. 피해자 권고했는데 10대가 6명이 대개 보면 한 60%, 70%가 73%인가 대상이 청소년이고 만든 사람도 청소년이고 대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이트, SNS 사이트 보면은 뭐 단톡방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대학교, 무슨 과 뭐 이런 식으로도 나와 있고 너무 많이 성행해가지고 아이들은 뭐 재미로 하지만 대상자들은 이 재미가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이거로 인해서 진짜 좌절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생긴다라는 거죠.